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서요, 그, 어, 단독주택 또는 뭐 다가구주택,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어, 민사집행법에서는 같은 법적 성격이니까요. 단독주택에서 일어나는 단독주택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단독주택을 낙찰받을 때, 좀 유념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왼쪽에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지상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 건물 밑에 이제 건물의 대지가 있고요. 토지와 건물은 독일인의 소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상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등기부등본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는 안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글쎄 뭐랄까요.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같은데 그런 데는 이런 게 좀 드뭅니다. 이런 게 좀 드문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어, 준공되고서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실제 그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돼 있는 이런 주택, 이런 것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 이런 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저 뭐야 그 지방에 있는 이런 그 펜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경매에서는 이렇게 미등기 건물 같은 게 등기가 안 돼 있는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건축물을 갖다가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은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건데, 실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건물에서 뭐 거주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는 그 건물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제3의 권리를 갖다 등록 등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고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만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이 의외로 우리나라는 꽤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고요. 요런 게 이제 요런 건물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그때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요건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경매 대상 부동산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으로서 지상의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요거는 등기가 안 돼 있고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2020년 1월 10일 날 전입일과 인도일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은 1억입니다. 확정일자는 2020년 1월 15일 날 이렇게 확정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토지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이 주택은 지상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지상 건물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니고 건물의 대지, 요 땅만, 요거만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지금 뭐 지지 옥션이라든지 태인이라든지 이런
경매 전문 사이트를 찾아보더라도 이렇게 지상 건물은 미등기 돼 가지고서 대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일단 등기부등본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2023년 6월 1일 날 설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제일 앞서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근저당권이 제일 앞서기 때문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경매 사건의 그 요건 정의를 이렇게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실제 관계되는 법률 조항과 같이 좀 자세하게 공부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택의 전입일과 인도일. 주택의 전입일과 인도일은 2020년 1월 10일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1억이고요.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물 관리 대장만 완성돼 있으면은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런 것도 요런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이 임대차 계약이 무리 없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의 전입일과 그 주민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어떤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 요건도 똑같습니다. 전혀 틀릴 건 없습니다. 이 본건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과 인도일이 1월 10일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법조항과 같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1항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0년 1월 10일의 이길인 2020년 1월 11일 0시입니다. 요게 이제 대항력이 1월 11일 0시에 발생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2항입니다. 제3조의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추는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의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이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1월 15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저당권과 이 우선 변제권의 성립 우열은 실제 날인된 시각까지도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불분명하다고 하면은 1월 15일 날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면은 동순위로 봅니다. 요건 하나 이제 뭐 아주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볼게요. 근저당권이 23년 6월 1일 날 설정이 되어 있죠. 요게 설정 최고액은 2억입니다. 요게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총기가 2023년 12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요거는 관련된 법조항은 민사집행법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항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게 지금 민사집행법 제84조의 배당 요구 종기와 관련된 그런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임차인이 지금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날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내죠. 그래서 안전하게 배당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그러니까 가령 2023년 12월 15일 이후인 뭐 16일이나 17일 정도에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 보증금은 회수는 못합니다. 대신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를 하게 되겠죠. 본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은 대항력과 대항력이 지금 보면은 1월 11일 날 0시에 발생을 했는데, 저당권 설정일이 6월 1일이니까 2023년 6월 1일이니까요. 훨씬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지금 근저당권보다 앞서게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선 변제권 날짜도 1월 15일로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저당권보다 앞서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요거는 좀 지상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토지만 감정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상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요거는 경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매라는 건, 경매 대상이 된다는 거는 그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간다는, 그럼으로써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를 집어넣을 등기부 등본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경매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만약에 요걸 갖다가 경매 대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가 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도 좀 들어가니까, 지금 본건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상 건물은 아니고 제외되고 대지만 경매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5천만 원에 감정가가 됐는데 요게 지금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대지만 경매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죠. 그런 결과 4천만 원에 낙찰이 된 결과 배당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4천만 원 전액 다 배당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의 대지에 대해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4천만 원만을 회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 낙찰자는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지금 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에도 미치지만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맥시멈 6천만 원의 보증금을 또 인수하게 되는,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 지상건물 등기 이후에 지상건물 경매에서 임차인이 6천만 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는 어, 토지 낙찰자와 건물 낙찰자가 그 법대로, 그 민사집행법대로 하자면은 낙찰 금액 비율대로 임차보증금 1억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맞겠죠, 그 비율이. 그렇게 되면 서로 상호간에 나중에 서로 이제 그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가령 어, 토지 낙찰자가 더 많이 부담했다고 한다면 건물 낙찰자한테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때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 낙찰자는 토지 낙찰자한테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상권이 발생을 하고요. 또 본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던 건물과 토지가 어, 강제 경매에 의해서 지금 소유권이 변동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렇게 지상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대지만 경매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물건은 사실 좀 통상적인 물건은 아니에요. 좀 여러모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경매,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할 때 어,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나중에 리스크 해칭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수익률은 또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를 낙찰받아 가지고서 이 지상 건물을 갖다가
지상권을 낙찰받은 사람과 협상을 잘하게 되면은 이 지상권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 토지를 갖다가 좀 더 고가에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물건을 보셨을 때는 '너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제쳐 놓는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잘 카운트를 해 보셔야 돼요. 상황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 지상 건물을 짓는데 아주 거액의 돈이 들어갔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 지상 건물을 지었다. 그렇다면은 이 지상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땅을 갖다 미리 낙찰받아 가지고서 이 건물 낙찰자에게 좀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경매 물건과 관련돼서 그 관련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이미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은 이 비상 건물이 미등기이긴 하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그런 조항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아 이 우선 변제권에 대한 법리는 등기돼 있는 주택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 이 대법원 판례와 여러 가지 인제 그 법률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미등기 주택의 대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아 경매 결과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런 경우에도 물건을 잘만 잡으시면은 어 짭짤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도 한번 요런 경우를 마주치게 되면은 한번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잘 카운트를 해 보세요. 그러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아 재테크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